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리고 그에 이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 지난 5월 21일 새벽이었었는데,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회담은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만족한다, 그 일부에서는 자화자찬했다, 이제 그런 글을 남기고 귀국을 했는데, 오늘이 5째가 됐는데도 그는 가령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종전에 하는 대로 A4 용지에 쓴 걸 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기자회견을 해도 2번 이상은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기자회견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그 공동성명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여러 해석들이, 혼란스럽고 엇갈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에서부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가령 대표적으로 한미공동성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공동개발 수출에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원자력 수출에 아주 앞장섰고, 중국 동해안 쪽에 110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앞으로 2030년까지 완성하고 지금 약 절반이 완성된 그런 단계에 있어가지고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탄소 저감과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여기 뒤처진 감이 있고 한국에 아주 우수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대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자력 발전이 아주 우수하다, 이걸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내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해갖고 발전을 중단시키고, 한울 3, 4호기도 7천억 원까지 들여놓고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5째 침묵하고 있는데 무슨 국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동성명은 공동성명이고 내 갈 길은 내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26일 오전 11시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보면 그 이전 4년여 동안의 평가는 뭔가 신기루를 쫓다가 계속 헛발질한 상황입니다. 종북, 친중 정책에 몰입돼 가지고 탈미, 심지어는 그 내부에서 항미해도 된다, 미국에 저항해야 된다, 그 탈미, 항미,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배일 정책, 이런 양축 속에서 완전히 안보 외교 전략이 파탄이 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구애를 했죠. 사랑을 갈구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것을 호소하고 다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 조선조 시대 말기까지의 속국, 조선의 속국, 중국의 속국처럼 친중 4대주의에 몰입해가지고 이라여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대한민국 탄생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고, 그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게 되고, 그것을 주동한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거추장스럽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전시작전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은 이걸 미국의 식민지라고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극단적 사고에까지 몰입돼 가지고 이게 미국과의 소통,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까지도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에 왔고, 대일 문제에 있어서는 수시로 65년 한일협정에 따르는 징용공 문제 등이 전부 해소돼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당시 국무총리가,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민정수석 문재인 수석까지도 거의 가담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게 누락된 사람 보상을 다 한데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난데없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근로자들의 판결에 이게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를 파탄을 내고 죽창가를 부르고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자는 친일파요 매국노라까지 조국 씨가 그 당시 민정수석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조국 씨가 한 말 매국노고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그 표정이 지금도 아주 섬뜩하게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65년 한일협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노무현 정권에서 이 해석을 제대로 한 것까지도 부정하면서 자기 편의 민심에 완전히 불을 지르기 위해서는 죽창가를 부르고 외구 세력을 구분짓고 하는 거기에 재미를 붙였는지, 그래 결국은 우리가 당연히 서야 할 축, 그러니까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위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 그 가치를 공유하고, 그래요 북한에 대해서 굴종하지 말고 중국에 대해서도 대등하게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왜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이러한 안보 외교 전략에 헛발질하는데 몰입했느냐 하는 거,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침이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여기까지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미, 배일, 그리고 종북 친중 정책으로 가게 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런 기조에 서 있는데 이것이 새빨간 허위의 사실에 기반했다고 하는 것이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거기 외교 문서가 전부 공개가 됐고, 그래야 북한 정권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야말로 소련의 괴뢰였고 김일성이 그 앞잡이였고, 그리고 남침이 확실하다가는 여러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을 망가뜨린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자,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아주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70년 동안 전장에서 피를 흘릴 동맹국이다. 6.25 전쟁을 말하는 것이. 그런 우리는 혈맹 관계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기술,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의 그 중요성에 우리가 착안해 가지고 이 협력 관계를 정진해야 된다 하는 대전제 위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제재는 유엔 결의가 살아있는 한 이 제재 해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과의 이른바 톱다운식 회담은 그건 일치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실하고 단계를 밟아왔을 그는 어느 시점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하는 걸 분명히 했고,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종전선언, 무슨 평화협정은 핵 폐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놀라운 것은 대중국에 있어서 대만 해협의 안정, 그리고 중국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진해에서의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한미가 힘을 합친다. 이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취해온 것과 전혀 다른 인권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결한 이 구도 아래서 대중국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논객들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의 종북 친중 정책에서 이제 한미일 이 협력 관계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성명 발표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돌변한 거 아니냐, 과연 이게 믿어도 됐느냐 하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약속한 이상 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단초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성명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우리의 안보, 국가 이익, 경제 협력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곤혹스럽고 고민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가 되는 오늘 아침까지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저처럼 궁금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그에게 갖는 우리의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미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해설을 하고 어떤 의견을 표명할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